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오늘 갤럽이 지지율 조사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무려 6%를 이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요 거의 지금 박빙이거나 국민의힘이 박빙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우위, 경기 인천은 박빙 뭐 이런 구도 같아요. 민주당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믿지를 않더라고요. 가짜 지지율이다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 지지층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도 지금 지지율 조사를 의심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잘 나올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지지율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한 명이 이자입니다. 이건 제가 지울까요? 자, 따라잡힌 민주당 결국 이 여론조사 지지율은 못 믿어. 한명도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이제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재명의 핵심 척건 중에 한 명이죠. 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상호 여론조사 추이 너무 안 좋다. 박빙 열세로 돌아섰다. 민주당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난다. 제3신당에 조국신당까지 표가 분열되고 있다. 민주당이 질 수 있다라고 벌써 이 우상호는 지금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맞는지는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자성론 이대로 가면 진다. 위기론, 경계론이 만만치 않게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요 강서구청장 선거 후에는 끝났다. 룰을 알라.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용산 리스크라고 하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저들이 본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계속 하향했고 낮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렀고 김건희 여사 이슈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커져가고, 그래서 이번 총선은 용산 심판론이 작동한다. 정권 심판론으로, 김건희 심판론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이제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 프레임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터졌어요. 밑바닥 민심 자체가 출렁출렁 요동친다 그러죠.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면서 수도권에서 대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갤럽 여론조사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설 전에 5개 여론조사에서 전부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작게 이긴 것도 있지만 크게 이긴 것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45까지 간 것도 2개나 있었고요. 45 가까이 간 거죠. 이렇게 되면 저들이 원래 원했던 구도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그림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민주당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급기야는 너무 자신들이 지는 게 나타나면은 더 망하는 거죠. 이기고 있다가 지기 때문에 이건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병도 같은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잡힌 민주당 결국 이 여론조사 못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좌우 모두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제 언급합니다. 지지율이 잘 나오면 오케이 땡큐 잘 나왔네. 이제 못 나오면 이제 또 이렇게 이 뭐 표본이 어떻게 뭐 되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문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응답률이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지지율은 그냥 과학이고 공식이다 생각하십시오. 그 가운데 좀 틀린 지지율 조사도 있을 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많은 여론조사 속에서 추세를 잃는 눈을 갖고 있으면은 무서운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서운 뭔가를.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지지율을 조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하자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지지율 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크게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여론 분석 전문가뿐 아니고 이런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도요, 이 조작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다 알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다 걸립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로 데이터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특화된 어떤 주장을 펴는 사람들인데요. 그걸로 소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기 나름의 그 조회수 올리는 그런 역할도 됩니다. 그런 뭐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지지율을 다 조작이라고 보기 시작하면은 정치 논평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역대 선거 한 10년, 한 15년 이래로 쭉 선거를 보면요. 지지율하고 달라진 결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지율은 뭐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민주당이 이겼더라. 이런 게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가 또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선거 결과가 이상하기 때문에 지지율까지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지율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대로 거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차 범위라고 해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 안에서 다 움직이더라고요. 보통 선거 결과는. 지난 4.15 같은 경우가 가장 기이한 선거인데 지지율 조사에서는 선거 있기 전에 지지율 조사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많이 졌어요. 엄청나게 졌어요. 그런데 본 선거 결과는 그 지지율보다는 많이 좀 좁혀진 결과죠. 기이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엄청나게 조작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조작해서 엄청나게 이긴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지지율이 사실은 더 크게 이긴 것으로 나왔어요. 저 민주당이. 황교안 당시 이제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선에서 그래도 좀 좁힌 거예요. 그게 차이를. 그 지지율에서 20% 이상 차이 나고 그랬잖아요. 벌써. 그런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지율을 보고 그 지지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로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상하다. 이렇게 조작된 증거들이 많은데 그 앞에 지지율은 뭐냐는 거지. 그래서 지지율까지도 핸들링했다. 마사지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말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은 그 사이로만 딱 빼버리면요. 나머지 대부분의 선거들은 뭐 크게 큰 의혹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일부 있긴 했었어도요. 그 지지율하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리고 무섭다니까요. 이 지지율이. 그런데 여기 지지율 중에서도 편차가 아주 심한 것들이 있잖아요. 위아래가 아주 이렇게 차이가 심한 여론조사들 그런 것은 그냥 버리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평균값 중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딱 모아서 계산해 보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기고 있으면은 선거 결과로도 이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언젠가 이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 지지율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비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여론 분석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 여론 분석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론 조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큼 전문가가 아니에요. 유튜버는. 그래서 그런 주장만을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또 늘뛰기가 잘 안 돼요.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기는 추세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민주당이 확 올라간다. 이게 또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거든. 지난 10년 이래로 이리 보면은. 때문에 이 꾸준한 추세로 이제 밀고 나가기만 하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민주당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뭡니까 요거 따로잡힌 민주당 결국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에 비해 공천 자범이 더 많아진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놀랍게도 이번 선거에서 공천 자범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잘 나오고 민주당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자 민주당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전략기획위원장이죠. 전략통이고 실제 이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SBS 라디오 오늘입니다.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요. 양당 지지율이 박빙세를 보인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주 조사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터진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를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게 여론조사를 보시면 1월 21일부터 말까지는 민주당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민주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순부터 여기 이제 설 전입니다.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가 돌아가면 전국에서 마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나타났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 당 여론조사 기간에 맞춰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 등을 보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궁색한 소리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거는 한병도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금 핵심 지도부들이 지금 뒤집어진 수도권 이 민심을 받아들이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면 절단 나니까 난리 나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입니다. 이게 한동훈 효과가 드디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민주당은 지금 분당에 가까운 뭐 이낙연도 탈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준석만 나간 것뿐이야 그냥. 정리가 되면서 당이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내부 이제 분란도 별로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조용한 거예요. 그동안 보수 정치 지형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 총선이 있을 때마다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잡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김성태가 이번에 소위 이제 자격 박탈당하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았는데 처음에 발끈했지만 또 수긍을 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가 조금 문제가 됐었지.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은 난리 아닙니까? 저거 사실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저기는 워낙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역들이 대거 또 잘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어쨌거나 이낙연 나왔고 뭐 이원욱 뭐 또 그리고 조홍천 김종민 등등이 나올 때 그때도 시끄러웠고요. 이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쪽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거기는. 뭐 돈봉투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범죄 혐의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여기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뇌리에 지금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는 듯한,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 따라오니까 덩달아 그 응축된 에너지가 확 폭발을 한 것이죠. 설 전에. 그리고 그것이 설 후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이처럼 크게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추세입니다. 더욱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요. 선거 결과까지도 이기는 겁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지금 지지율에서 이기면 이깁니다. 지금 겨우 이제 50일쯤 남았잖아요. 중간에 여러 번 지지율이 나오겠죠.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게 하는 여론조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나오면 바로 수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이라면은. 이거는 꾸준히 올라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한 번 이제 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국민의힘의 우리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이 설리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37대 31이면 아직도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다른 계층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층도 아직 많은 겁니다. 아직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국민의힘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아니다라고 뭐 계속해서 떠들지만 특히나 개딸들은 뭐 한다라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조작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작은 범죄이기 때문에요. 그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그게 연루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 그게 잡음 없이 내부 고발자 없이 이대로 온다는 것 자체도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음모설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 논평이 아니고 그거는 음모론자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뭐 그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모든 것을 음모로 보기 시작하면은 정치가 이제 안 보일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은요, 국민의힘이 이기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인정하시고 여기서 더 차이를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4.15 그거는 제가 따로 항상 언급을 합니다. 그건 제가 보더라도 그동안 드러나와 있던 자료들이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뭐 부정선거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있는 여론조사는 왜 그렇게 나왔느냐.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더 크게 이겼어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 더 많이 졌다니까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거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